자, 그래서 그 챗봇이 언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려드리고요. 거기에 필요한 메커니즘인 토크나이징이랑 임베딩 알려드리고 텍스트 유사도의 개념 알려드린 다음에 CNN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챗봇의 언어를 인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하게도 컴퓨터는 자연어를 그대로 인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챗GPT도 사실은 내 자연어를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죠. 걔도 걔 나름대로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말을 수치화시켜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응답을 한 거예요. 결국 컴퓨터는 계산을 하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바꿔서 처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크나이징이랑 인베딩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징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자르는 거예요. 뭐 I, am, boy 하면은 I, am, boy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어쓰기로 잘라내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띄어쓰기로 잘라내면 안 되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거랑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거랑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혹은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인식할 수가 있지만 컴퓨터는 이걸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나이징을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잘라내야 됩니다. 잘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토크나이징이 뭔데요? 인베딩이 뭔데요? 네, 인베딩은 이러한 거를 이렇게 잘라낸 거를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컴퓨터가 인식하죠. 자, 토크나이징이 정확하게 뭐냐면 형태소라는 단위로 문장을 나누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효정이 외워서요. 그 혹시 저의 이 국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웃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국어를 전공했는데 내가 설명해야겠다. 형태소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원어문 앞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갑자기 웃길래 뭔가 킹 받네요. 하여튼, 예. 중요한 거는 형태소 단위로 문장을 자르는 거를 토크나이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것도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라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형태소라는 거는 문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뭐 동사. 이거는 뭐죠? 뭐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실 할 수는 없고요. 이 토크나이징 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을 토크나이징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만든 것도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것도 있고 나머지 하나 어디였더라? 하여튼 거기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는 요그 코엔엘 파일 중에서 코모란이라는 친구를 써볼 거예요. 코모란이라는 친구를 쓸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자바가 지금 설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 포맷하고 나서 유나쌤이랑 자바 수업 여러분 했었나요? 자바 수업을 했으면은 JDK가 깔려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거를 좀 세팅을 해줘야지 코모란 실습이 가능합니다. 자, 그거를 확인해 보려면 CMD 창을 열어보시고요. CMD 창 열어서 요 자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자바가 있으면 돼요. 자바가 깔려 있나요? 그리고 깔려 있다면 버전이 뭐 11 요거 맞나요? 자, 그러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요거 형태소 단위로 말 자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창을 켭시다. 일단 뭐 자리 옮겨서 안 깔려 있는 분들도 일단은 따라해 보세요. 일단은 따라해 보십시오. 자, 파이썬 파일을 새로 만들고요. 파이썬 파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뭐 파이 01 언더바 토크나이징. 네. 그래서 요거 토크나이징 하는 코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from coNL coNL 파이.tag import 코모란
그래서 코엔엘 파이에 있는 태그를 이 코모란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코엔엘 파이 인스톨 하시고요. 콤 해서 코모란 생성 작업 출하고요. 텍스트에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해보세요. 그래서 뭐 텍스트 1, 2, 3. 그래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갑니다. 또 해보시고 아 기다리던 요것도 해보시고 한번 싹 다 붙여보기도 해보세요. 자, 그래서 morphs 이거 이제 형태소를 추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 코몰 안에 있는 morphs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morphs를 한번 출력해 보고요. 그다음에 형태소와 품사 태그를 또 추출해 볼 수 있어요. 코스에서 콤.코스 텍스트 1에서 이 포스를 또 출력해 보고 또 명사만 또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nouns known 이게 명사잖아요. known 콤 nouns 텍스트 1 해서 마찬가지로 명사만 한 번 더 출력해 보세요. 그 JDK가 정상적으로 깔려 있다면 이 코인엘 파일 패키지 설치하고 바로 실행하면은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코인엘 파이 여기 패키지 설치가 되고 있죠. 인스톨링 패키지 코인엘 파이 점점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설치하고 나서 실행하면 될 거예요. 텍스트 1, 2, 3 다 지울게요. 그냥. 그러니까 2, 3, 4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그럼 결과를 딱 보고 싶은데 결과가 제대로 안 보인다. 인스톨이 왜 안 됐어? 인스톨 자체가 실패를 했다네요. 자, 파이썬을 버전 10이나 그 이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그 코엔엘 파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자바가 필요해요. 자바가 필요한데 이 자바 홈만 그냥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바 홈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별수 설정이죠. 그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J 파이프라는 걸 설치해야 돼. J 파이프. J 파이프 1이라는 친구를 설치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코엔엘 파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PIP 버전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요 세 개를 그 파이참에 터미널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냥 그래서 다 적어서 코엔엘 파일만 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바 세팅 요거는 여러분들 다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요거 두 개를 깔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J 파이프가 안 깔리는 거예요. 아씨 왜 이러지? 했더니 원인이 뭐였냐면 잠시만요. 요 사이트가 보면은 그 J 파이프의 그런 설치 파일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인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파이썬 3.10 여기 CP 310 돼 있죠? 여기 파이썬 3.10용이고 요거는 파이썬 3.9용이에요. 즉 3.11과 3.12 버전 이 아예 나오진 않았어요. 그 라이브러리 자체가 3.11이랑 3.12용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사실 이런 걸 보면은 뭐 파이썬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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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좀 이렇게 좀 몇 개 좀 거슬리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파이썬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요게 310B 제일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거 파일도 뭐 다운받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요 CP 뒤에 있는 파이썬 버전을 맞춰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파이썬 들어가서 저를 따라서 다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또 다운로드 for 윈도우 가서 다운로드 리스트를 봤는데 이게 또 3점 뭐 3점, 10점, 13 뭐 이런 거는 윈도우용 설치 파일이 또 없어. 그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운로드에 가서 윈도우 눌러서 쭉 찾았어요. 3.16 없대요. 노 파일이래요. 그래서 3.10용을 어떻게 저렇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것도 윈도우 7이나 앞에 버전도 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 인스톨러 받아서 설치했고요. 그 인스톨러는 제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거를 우리 공유 폴더에도 올려놨습니다. 여기 워크의 DJ 리에 파이썬 3.10.11 요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셔야 돼요. 공유 폴더에 요거 있으니까 여기서 설치하시든 홈페이지에서 가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든 설치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갑니다. 뭐 아버지가 방에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고 아버지 방 이렇게. 자, 이거 다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절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바 홈 그 환경 설정하는 거랑 근데 환경 설정은 이미 했을 거예요. 자바 유나쌤이랑 자바 실습하면서 환경 설정은 이미 했을 거고 파이썬 3.10 버전 때 3.10 버전 때 인스톨러 64비트용 받아서 깔아주세요.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선생님 폴더가 어디? 공유 폴더에 DJ리 근데 공유 폴더에 안 되면은 요 사이트 가서 받으세요. 이게 워크의 AI 11 렉처에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터브에다가 그 프로그램 설치 파일 자꾸 올리면은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고요. DJD에 그냥 보면 있어요. 여기 파이썬 3.10.11입니다. 3.10이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거 안 돼, 혹시 공유 폴더 접속이 안 되거나 안 되시는 분은 여기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에 윈도우즈 클릭하시고 내려가서 3.10.11 요거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 클릭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파이썬 3.10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환경 변수 설정을 할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일단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고급 검색하면 고급 시스템 설정 보기에서 환경 변수에 가서 자바 홈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이거를 이 문자를 그대로 따라 칠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바 폴더에 JDK 폴더에 빈 폴더를 자바 홈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상하네. 이거 자바 홈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바 홈을 여기 빈을 빼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확인, 확인, 확인.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있잖아요. CMD를 눌렀을 때 CMD에서 자바 마이너스 버전을 쳤을 때 이게 그 오류 메시지가 아니고 자바 버전이 정상적으로 뜨면은 자바 세팅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바 세팅을 하셔야 되고 왜 자바 세팅을 해야 되냐면 이 코모란 자체가 이 라이브러리가 자바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예요. 자바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자바가 깔려 있어야 되고 자바 환경 변수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파이참을 새로 할게요. 네, 파이참 새로 실행할게요. 자, 파이참을 실행하시고요.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거.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뉴 프로젝트 가서 요거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줄이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있잖아요. 이거 눌러서 뉴 프로젝트 클릭해서 자, 파이썬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겁니다. 뭐 파이썬 프로젝트 AI11 뭐 랭 뭐 대충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베이스 인터프리터를요. 파이썬 310이랑 파이썬 310이 있는데 312 말고 310으로 합니다. 310. 그러니까 3.10 버전으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내가 이 버전을 쓰겠어 라고 해서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그다음 오픈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디스 프로젝트 하면 돼요. 기존에 했던 거는 그냥 꺼버려도 되니까. 그다음 메인 코드는 컨트롤 A 한 다음에 지우세요.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되고 네, 지웁니다. 필요 없어요. 코드. 자, 그 다음에 저를 계속 따라해 주세요. 여기 화면 하단에 Alt F12 누르시거나 터미널 눌러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 -m pip 인스톨 마이너스 업그레이드 pip 하고 엔터를 칩니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과정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파이썬에 그 pip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얘가 이제 그 온갖 파일들 뭐 다운로드 하거나 뭐 관리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준 거예요. 일단 최신 버전으로 맞춘 거죠. 그 라이브러리 다운받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 pip라는 친구인데 이 녀석의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합니다. 오케이, 됐어. 자, 다들 정상적으로 따라했다면 설치가 잘 됐을 거고요. 잘 안 되면 오타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됐어요. 안 된 사람 있어요, 혹시? 음? 파이썬 -m. 그러니까 파이썬 한 칸 띄고 -m 하고 한 칸 띄고 pip 한 칸 띄고 인스톨 한 칸 띄고 빼기 업그레이드 한 칸 띄고 pip까지. 자, 됐나요? 혹시 안 된 사람? 뭔가 오류가 뜨거나 뭔가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자, 다들 잘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창이 왜 이렇게 돼 있냐?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어, 따라 적어보세요. 자, pip install jpipe, pyp예요. 파이프라인 할 때, jpipe 1 하고 엔터 치세요. pip install jpipe 1 요거 하고 엔터 치세요. 혹시 아직 덜 된 사람? 자, 인형님 다 했어요? 예, 홍주환님 다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끝. 자, pip install coinlpy, coinlpy. 자, 이 coinlpy 하려고 지금 이런 거예요. 아, 진짜 정말 짜증나네요. 자, coinlpy. 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거요. 아, 제가 이걸 본 이유는 혹시 설치가 안 됐을까 봐 본 거고요. 요거. CONLPY, coinlpy 합니다. 자, 혹시 다 됐나요? 자, 이제 아까 했던 코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아까 했던 코드를 뭐 다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아까 했던 코드를 갖다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까 수업 때 코드를 잘 따라 했다면, 코드가 있겠죠? 어딘가에? 요건가? 얘가 아니구나.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아까 우리 했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넣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이 경로에 영어가 있어야 되고, 영어. 그러니까 한글 있으면 안 돼요. 한글 있으면 안 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갑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딱 실행해 보니까, 형태소 단위로 먼저 추출해 봤죠. 아버지, 방에 들어옵니다. 점. 이렇게 형태소 단위로. 그러니까 문장의 기본 단위죠. 그러니까 명사보다 더 이제 하위 단위라 보면 돼요. 그 단위로 자른 거고, 그 다음은 뭐냐면 형태소와 품사 태그를 추출한 거예요. 그 형태소를 추출하되 그게 무슨 품사인지. NNG는 이제 명사죠. 뭐 JKS, NNG, JKB.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이게 JKB가 뭔지 이런 내용은 이 사이트에 있습니다. 코모란 문서에 있어요. 공식 문서에 있습니다. 가보면은 명사는 뭐다. 그래서 이게 NNG는 일반 명사, NNT는 고유 명사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JKB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라네요. 네, 뭐 그렇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야 돼요, 문장을. 왜냐면은 이 문장 자체를 바로 통짜 발리로 숫자로 바꾸게 되면은 그런 의미를 좀 이게 부여하고 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선은 잘라야 합니다. 네. 그 자르는 과정이 토크나이징이다. 토크나이징이다. 그 다음에 인베딩. 인베딩은 뭐냐면 자연어를 수치화하는 작업입니다. 수치화하는 거. 그러니까 숫자로 만든 거죠, 숫자로. 그래서 이 인베딩하는 과정이 원핫 인코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투백, 그러니까 분산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원핫 인코딩은 이런 거예요. 안녕이란 말은 001, 이동주는 010, 인사는 100.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을 때 세 개의 숫자를 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심플하고 뭐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한 단어가 1000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뭐 000001,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간에 1 있고 0000 이렇게.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뭐 이런 거 100개 정도는 뭐 이걸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실제 그 자연에서 쓰는 게 1000개, 10,000개는 아니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소규모의 프로젝트나 어떤 소규모의 챗봇에는 얘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 뭐 단어가 10,000개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게 10,000개가 된단 말이야. 10,000개. 그러니까 이 배열의 종류가 10,000개라고요. 단어가 10,000개면. 단어가 10만 개면 10만 개. 이렇기 때문에 좀 메모리 낭비가 좀 많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이진 않고요. 주로 쓰이는 거는 이런 이제 그 분산 표현 방식을 씁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연두 색깔이라면은 204, 255, 204. 요게 이제 연두색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숫자 가지고 연두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0, 0, 0이면 검은색, 255, 255, 255면 흰색. 근데 뭐 204, 255, 204 하면은 연두색.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색깔을 쭉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핫 인코딩을 썼다면 뭐 검은색은 00001, 흰색은 0010, 빨강은 00100, 010001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색상을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게 좀 제한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색깔을 통상적으로 0부터 255의 값 3개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에서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개의 그러니까 원핫 인코딩으로 요 숫자 이 색깔을 다 표현하려면은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개의 그 배열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뭐 분산 표현을 쓰게 되면은 요 세 개 가지고 이만한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식을 가지고 실제 단어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 쓰는 게 이제 워드 투 백을 써요. 워드 투 백. 워드 투 백을 씁니다. 워드 투 백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 이 원핫 인코딩을 예로 들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텍스트에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아요.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코모란을 이용해서 명사 단위로 자르고요. 그 다음 폼은 돌리는 거예요. 폼은. 이 딕스라는 거는 딕셔너리고요. 그래서 여기 0번째 그 키가 0인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게 아니지. 그 뭐야. 오늘 키 값이 오늘인 거에 대해서는 밸류가 0이고요. 그 키가 날씨인 거에 대해서는 밸류가 1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노운스 안에 명사 단위로 자른 걸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 노운스 가지고 포문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노운스 안에 있는 게 오늘 날씨 구름인데 오늘에 대해서는 0.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새로 값이 추가가 되면은 이 딕스 자체의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늘어난 길이 가지고 1, 2 이렇게 넣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원핫 인코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요거 뭐 MPI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 그 우리 행렬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여기 넘파이랑 판다스 제가 언급했었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말을 좀 어렵겠는데 그냥 오늘이라는 말은 1, 0, 0. 그 다음에 날씨라는 말은 0, 1, 0. 구름이란 말은 0, 0, 1 이렇게 매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의 개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거 말고 분산 표현 방식을 좀 쓰자 해서 나온 게 그 워드 투 백이라는 걸 썼습니다. 워드 투 백. 이 워드 투 백의 그 구동 원리는 사실은 우리도 잘 몰라요. 일단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어, 분산 표현 방식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 Y, Z와 같은 그런 좌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남자는 뭐 이 위치, 뭐 남성은 뭐 이 위치. 얘네들의 그 벡터 값, 그러니까 방향 값은 뭐 비슷하니까 비슷한 단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어 간의 유사성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어 간의 유사성을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텍스트 유사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워드 투 백을 이용해서 그 각 단어의 값을 원핫 인코딩 뭐 이렇게 0, 뭐 0001, 1, 000,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뭐, 뭐 255, 254, 100, 뭐 150, 뭐 101, 여러 방식으로 이제 단어들을 각각 좀 이게 분산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서로 유사도를 이제 측정하는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이제 인공신경망도 이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단어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거 워드 투백이고 이 엔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이용해서 직접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핫 인코딩이랑 워드 투백 같은 경우는 그 책이랑 저자의 기터브에 그 소스가 있어요. 소스도 있고 책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심하시면 이 코드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은 이 사랑이라는 값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래서 일요일이랑 월요일이라는 말이 서로 얼만큼 유사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영웅이라는 말이랑 유사한 단어 10개, 시리즈라는 말이랑 유사한 거 10개, 이거를 찍어낼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냐면 네이버에 그 영화 리뷰 텍스트가 있어요. 네이버에 그 영화 리뷰 텍스트를 가지고 얘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습한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뭐 일요일이랑 월요일이라는 단어가 서로 얼마큼 연관이 있는지, 히어로랑 영웅은 얼마큼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화면에 뿌려줍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할 거고요. 책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엔그램 방식, 그러니까 통계적 방식을 이용한 걸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요 CNN이 대략적으로 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요 소스 적용한 거 감정 인식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일단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